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9장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의 공식 못지않게 많이 다루는 개념입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여기서 근은 우리가 보통 알파와 베타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계수는 A, B, C 등으로 나타내요. 계수라는 말은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의미하잖아요. 그때 이 알파, 베타와 ABC와의 관계, 그걸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데,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만드는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항등식이라는 개념입니다. 항등식. 항등식의 개념은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값이 같으려면 계수끼리 같아야 됩니다. 항등식이고요. 그래서 이 항등식에서 성질을 이용해서 계수를 비교하는 계수 비교법을 쓰는 거예요. 계수 비교법. 전개한 다음에 x제곱의 계수, x의 계수, 상수항이 끼리 같다. 이게 바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이고요.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3차 방정식까지 다뤄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다룹니다. 방정식. 자, 일단은 내용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거는 이제 일단은 암기를 해야 돼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식의 인수분해인데요. 2차식의 인수분해를 통해서 1번 근과 계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방정식의 두 근이라는 뜻은 뭐냐면 x-알파와 x-베타를 인수로 가는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이라는 것은 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죠. 그죠? 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입니다. x의 값을 우리는 근이라고 부르잖아요. 당연히 1차식의 곱으로 표현했을 때 0이 되는 x의 값을 우리는 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최고차원 같아야 되니까 a가 돼 있고요. x-알파, x-베타를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 이거를 전개하는 거예요. 우변을 전개해서 계수 비교를 하면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까요? 두 근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인데요.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가지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은 최고차항은 모르잖아요. 그죠? 최고차항은 별도로 써줘요. 여기는 안 써줬는데 보통은 a라고 써줍니다. 맨 앞에 a라고 써주고요. 만약에 x-알파, x-베타 이퀄 0이라고 한다면 이걸 전개했을 때 가만히 보면 두 근의 합이 x의 계수, 그죠? 두 근의 합이 x의 계수에 마이너스 붙인 것과 같고 두 근의 곱은 상수항과 같다는 걸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많이 했습니다. 2번. 그러니까 두 근이란 말을 보통 생략해요. 그냥 두 문자의 합과 곱을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바로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서 푸는 그런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P고 알파 베타 Q야. 합이 P고 곱이 Q야. 이럴 때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됩니다. 많이 사용해요. 자,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 굉장히 쉽습니다. 2차 방정식은 모든 2차 방정식은 근을 구할 수 있어요. 왜? 근의 공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근의 공식으로 구해서 복잡하게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의 공식으로도 두근을 구한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승립함을 볼 수 있다 정도만 알고 이건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계수 비교법으로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노트도 한번 읽어보세요. 노트. 자, 노트도 우리가 이제 두 근의 차의 절대값을 계산하는 문제를 종종 다룹니다. 두 근의 차의 절대값, 오케이? 또는 두 근의 차를 만드는 방법을 그거를 종종 다뤄요. 그럴 때, 자, 알파 베타의 제곱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인데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대입하면 a의 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됨을 종종 이용합니다. 그래서 별표를 해두고요. 자, 이건 꼭 손으로 써봐야 됩니다. 이런 공식들은 눈으로만 봐서는 이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뿐 문제 해결에 사용을 못해요. 손으로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를 한번 볼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는 이제 간단해요. 1번, 2번, 3번을 구하라고 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x의 계수에 마이너스 붙인가, 알파 베타는 상수항이잖아요. 그러면 위에 1번, 2번, 3번을 모두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로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1번은 그대로 식을 전개하면 되겠고, 2번은 분수는 통분을 합니다. 통분. 그러면 분자가 알파의 세제곱, 베타의 세제곱인데 이거 공식이죠?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가르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3번 우리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이거는 별표 2개를 해두고요. 그러니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두 근의 차의 절대값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거 밑줄 그어놓고요. 자, 두 번째 2차식의 인수분해인데요. 인수분해, 요거를 통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만들어내도록 할게요. 매우 쉬워요. 자, 여기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전제로 해야 됩니다. 인수분해가 된다. 자, 여기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t의 두 근이 알파 베타란 얘기는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와 같다란 뜻이 되겠죠. 그죠? 맞죠? 같다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은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이는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모든 x에 대해서 같아야 되기 때문에 x의 계수가 같아야 돼요. 제곱의 계수도 같고 x의 계수도 같고 상수항도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꼴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죠? 자, 두 근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주어지면 이렇게 이런 꼴로 만들 수 있는데, 자, 이걸 이용해서 근과 계수 관계를 만들어 볼게요. 자, 위로 가서 요 여백에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매우 간단해요. 자, 보세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만들어 보는 과정입니다. 방금 전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니까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 같죠? 그죠? 그러면 전개를 해도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개해 볼까요? a x의 제곱
중괄호를 해야 되겠네요. a 중괄호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됩니다. 자, 중괄호 닫고. 자, 이걸 만족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a를 가지고 분배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 알파 베타. 자,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x의 제곱의 개수 같네요. a로. 그러면 x의 개수 b와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도 같아야 되겠죠. 자, 그 두 번째 상수항 기류가 됩니다. c와 a 알파 베타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b 이퀄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고요. c 이퀄 a 알파 베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양변을 첫 번째는 마이너스 a, 자, 그리고 두 번째는 a로 나누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기 2번을 볼게요.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라고 했는데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도 인수분해 할 수 있고요. 그죠? 왜냐면 근의 공식은 2차 방정식의 모든 근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그게 나중에는 이제 복소수, 그러니까 허근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근을 구했으면 보세요. 최고 차의 계수 2는 그대로 쓰고 x-4 곱하기 x-2분의 3이 되니까 전개하면 x-4 곱하기 2x-3이 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했더니 하나는 3, x의 값이 3 플러스 i, 허근을 갖는 거죠. 다른 하나는 3 마이너스 i, 허근이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최고차의 계수가 1이니까 그대로 1 쓰고요. x-3 플러스 i, x-3 마이너스 i를 그대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허수든 실수든 상관없어요. 자, 세 번째, 두 근이 주어진 2차 방정식입니다. 두 근이 주어지면 두 근의 합, 이거는 이제 외워둬야 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퀄 0.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에 마이너스 붙인 값이 x의 계수, 두 근의 곱 알파 베타가 상수항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외워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보기 3번을 보면 두 수를 근으로 가지는 x 2차 방정식 구하세요. 3하고 5를 갖잖아요. 그대로 알파에다 3, 베타에다 5를 대입하면 되는 거고 문자로 주어줘도 상관없어요. 알파에다 a 플러스 2, 베타에다 a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보기 4번 굉장히 편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수나 복소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항상 켤레수도 근으로 가져요.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3을 한 근으로 가지면 다른 근은 뭐가 되냐면 다른 근은 허근 켤레수 2 마이너스 루트 3을 근으로 갖습니다. 이때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 개수가 유리수여야 돼요. 이거 별표해 놓으세요. 개수가 유리수 조건이 없으면 이거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수가 실수 조건이 있을 때요. 이것도 별표해 놓고요. 2 플러스 i를 한 근으로 가지면 2 마이너스 i도 근으로 갖습니다. 다른 한 근은 2 마이너스 i를 근으로 가져요. 자, 이 조건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별표
세 개 두고요. 자, ABC가 유리수 조건, 개수가 유리수 조건이 주어질 때만 2 플러스 루트 3이 근이면 2 마이너스 루트 3도 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ABC가 실수 조건이 주어질 때만 2 플러스 i가 근이면 2 마이너스 i도 근이에요. 켤레수가 근이 되는 겁니다. 켤레수. 그걸 이용하면 매우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자, 보기 5번은 합이 3이고 곱이 마이너스 3. 두 수를 구하라고 그랬죠. 자, 이거 여기까지 밑줄 그어보세요. 합과 곱이 주어졌어?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를 떠올려야 돼요. 이렇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이퀄 0 오늘 떠올려야 됩니다.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위에서 찾는 두 수가 되는 겁니다. 방정식의 두 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매우 쉽게 합이 3이고 곱이 마이너스 3인 두 수를 아주 쉽게 근의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근의 공식 아니면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를 모르면 이걸 어떻게 구해요? 못 구하지. 응? 무리수가 나오는데 어떻게 구해요? 구하는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정말 종종 나옵니다. 종종. 그러니까 근이란 말도 안 써요. 그냥 두 수의 합 또는 두 문자의 합 또는 두 문자의 곱 이런 표현을 줍니다. 그럴 때 바로 얘는 근과 계수 관계 이걸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자. 필수 예제 9-1번을 보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자, 여기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가질 때 P가 정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정식이 두 근이 주어지면 일단은 근과 계수 관계를 생각해 놔야 돼요. 그래서 AX의 제곱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 베타라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군 외워놔야 됩니다.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외워야지 돼요. 예, 외워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일단은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잖아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조건에서 판별식 D를 떠올려야 되겠죠. 그죠?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D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x의 계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구했더니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P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되는데 인수분해 되고 P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데 아까 P가 정수라고 했죠. 그럼 이 범위에 속하는 정수는 2밖에 없어요. 이렇게 P의 값을 구하는 건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P를 구했으니까 원래의 방정식을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 두 근의 곱은 3이 되겠네요. 그러면 1번과 2번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분수잖아요. 분수의 덧셈은 통분하면 됩니다. 통분. 다른 방법 없어요. 분수의 덧셈은 통분하는 겁니다. 분모끼리의 곱, 분자 통분. 쭉 전개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알파 분모에서는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나타내야 되겠고요. 근데 분자는 이거 공식이죠. 알파의 세제곱 베타의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공식. 자, 매번 나올 때마다 외워야 됩니다. 바로바로 막힘없이 쓸 수 있도록 외워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모두 알파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로 나타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끝이에요. 그대로 대입하면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예요. 3번은 요거 조심하세요. 임으로 요거 변형하는 거 요거 별표해 놓으세요. 자, 이런 스킬을 익히는 문제야. 이런 스킬. 우리가 이제 알파 베타의 곱이 3이라는 걸 계산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양변을 베타로 나누고 알파로 나눠서 알파분의 3 이퀄 베타, 그다음에 베타분의 3 이퀄 알파를 만들어내는 문제입니다. 그런 다음에 전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알파분의 3 베타, 베타분의 3 알파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전개하게 되면 16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잘 활용하는 거야. 위에 있는 유제의 풀이를, 예제의 풀이를 잘 보면서 밑에 있는 유제를 푸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다 풀지 못합니다. 오케이? 자,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먼저 구해보고 1번만 풀어보세요. 1번. 자, 먼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항례를 사용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마이너스 b인데 2분의 마이너스 하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2분의 마이너스 3입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자, 1번을 보자. 분수가 나오면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통분하는 겁니다. 통분. 자, 위에 식은 하고요. 이퀄 하고 바로 풀게요. 자, 분모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열심히 전개해 주는 거예요. 자, 전개해 줘 보자. 자, 그러면 이퀄 하고요. 분모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오케이. 분모는 끝났죠?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나타내니까. 근데 분자는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변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퀄 하고요. 자, 분모를 한번 써줘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써주고요. 자,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끝났죠. 자, 그러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다가 위에서 구한 값을 그대로 대입해 주면 되는 거예요. 대입해서 계산은 꼭 해보세요. 오케이?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는 2를 대입하고 알파 베타에다가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면 됩니다. 계산해 보세요. 자, 2번의 풀이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알파분의 3과 베타분의 3이 나왔죠. 자, 그런데 위의 조건에서 우리가 두 근의 곱을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줘줬잖아요. 그죠? 이 식을 이용해서 변형해 가지고 자, 알파분의 3은 마이너스 2 베타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베타분의 3은 마이너스 2 알파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변형하는 거 연습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자, 이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알파 플러스 2 베타 곱하기 베타 플러스 2 알파가 되겠죠. 얘를 전개해 주면 됩니다. 열심히 전개해 주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알파 베타 플러스 2 알파의 제곱 하고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다음 플러스 4 알파 베타가 돼요.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바꿔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은 자, 보자. 이퀄하고요. 아, 여기서 요거를 이제 적당히 이용하면
이 뒤에 것은 자 보세요. 요 2배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과 4 알파 베타는 2로 묶어주면 완전 제곱식이 되네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2 알파 베타 더하기 2로 묶어주니까 알파의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번 더 써주면 알파 베타 플러스 2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나타냈으니까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세요. 자, 3번 분수는 통분합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통분합니다. 통분. 자, 그러면 통분한 결과를 써주면 돼요. 자, 이거를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분모는 알파 베타가 되고요. 분자는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공식이 있잖아요.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 그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3 알파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요 공식을 외울 때 요 앞에 있는 부호와 요 가운데 있는 3 알파 베타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거 이렇게 외워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우리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알지만 두근의 알파 빼기 베타는 몰라요. 그래서 아까 본문에서 다뤘던 그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예요. 이 공식을 이용하죠. 그래서 이걸 대입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자, 얘를 계산하게 되면 10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풀마 루트 10이라는 걸 계산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두 가지 값을 따로따로 계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 요 계산한 값을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을 요 식에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해서 전개하는 거는 값을 구하는 거는 직접 해보세요. 자, 4번을 볼게요. 얘를 쭉 전개해도 됩니다. 전개해서 풀어도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식을 먼저 간단히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까 2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걸 변형하면 알파의 값은 2 마이너스 베타, 베타의 값도 2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대입하면 문자를 각 괄호 안에 있는 문자를 하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대입해 보세요. 자, 대입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알파는 2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이 되겠고요. 두 번째도 베타는 2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3 마이너스 4 베타 곱하기 3 마이너스 4 알파 얘를 전개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9 마이너스 12로 묶어지겠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6 알파 베타. 자,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나타냈죠?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5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5번은 사실은 6번을 풀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식입니다.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식이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에 대입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계산하면 17이 되는데 이거는 6번을 풀기 위한
알파의 5제곱 더하기 베타의 5제곱을 풀 때 필요한 거라서 미리 구하는 겁니다. 자, 6번은 자주 다뤄요. 알파의 5제곱 더하기 베타의 5제곱은 자주 다루는 식입니다. 얘는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곱하기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으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전개하면 다른 항들도 있잖아요. 다 빼줘야 돼요. 자, 빼기 하고요.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하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빼주면 됩니다. 이 식을 만드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이걸 전개한 다음에 알파의 5제곱과 베타의 5제곱만 남기고 다 빼주면 되는 거예요. 많이 사용하는 식이니까 한번 손으로 써봐요. 손으로 써보고 뭐 굳이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다는 것만 알아야지 돼. 보통 알파의 5제곱, 베타의 5제곱을 이걸 어떻게 변형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똑같아요. 이 식으로 변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자, 우리가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가능하죠? 그리고 방금 전에 구했죠? 그죠? 알파 베타의 제곱 알죠? 알파 베타. 그럼 끝났네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5번에서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을 미리 푼 거고요. 요거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도 아까 풀었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로 풀었어요. 이걸 계산해서 대입하면 됩니다. 자, 이번엔 9-2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근과 계수 관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 되겠고요. 알파 베타는 1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1번, 2번을 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로 나타내는 걸 묻는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은 특이하죠? 루트 A 더하기 루트 B를 어떻게 구하지? 루트 때문에 못 구하는 거예요. 근데 루트가 나오면 루트를 없애는 방법을 떠올리면 됩니다. 제곱을 하지요. 그래서 루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루트 베타를 제곱을 하는 거예요. 제곱을 하면 루트가 일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남고 2 루트 알파 베타가 됩니다. 그럼 끝났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두근의 합 3, 두근의 곱 2를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게 되면 얘는 3 더하기 2가 돼서 5가 됩니다. 자, 제곱을 했더니 5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제곱근을 떠올려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있죠. 루트 A와 루트 알파, 루트 베타는 양의 제곱근이에요. 오케이? 자, 둘 다 양의 제곱근입니다. 써주세요. 양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은 0보다 커요. 0보다 큰 두 수의 합도 0보다 큽니다.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제곱근을 이용하면 루트 알파, 자, 제곱근에 의해서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풀마 루트 5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마이너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는 빼고 루트 5라고 적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절대값이 있고 루트 알파분의 1 빼기 루트 베타분의 1 복잡해 보이죠? 자, 그런데 일단은 루트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루트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게 되니까 루트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루트 베타분의 1의 제곱이에요. 제곱을 하면 절대값을 안 쓰는 거예요. 제곱을 하면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이 되겠고 마이너스 루트 알파 베타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분수니까 또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루트 알파 베타 2가 됩니다. 그럼 다 나타났네요. 그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나타냈으니까 각각 3과 2를 대입해서 계산하니까 이 값은 3 빼기 2니까 1이네요. 그죠? 자, 그런데 제곱을 한 값이잖아요. 그죠? 그럼 제곱근의 성질에서 풀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풀마. 자, 그런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뭐냐면 절대값이었잖아요. 그죠? 절대값이었으니까 따라서 절대값 루트 a분의 1 마이너스 루트 a가 아니라 베타 알파 베타분의 1 양수기 때문에 그냥 1 루트 1은 1이죠 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필수예제 9-2번을 볼게요. x간의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사인 30도 2분의 1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요거는 이제 알 수 있겠죠. 일 때 상수 m의 값을 구하라는데 여기서 개수가 전부 다 유리수라는 조건에 만족하죠. 그러면 이걸 근으로 나타내면 자 분모가 둘 다 2이기 때문에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 되죠. 무리수다. 그지? 그러면 다른 한 근은 켤레수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자, 두 근을 다 알았네? 그러면 m 값은 너무 쉽죠? 그죠?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을 구하면 되잖아요. x의 교수니까. 자, 그러면 m 값은 금방 구할 수 있고요. 2번을 보자. 2번. 2차 방정식이 두 근의 b가 1대 4라고 했어요. b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1과 4에다가 두 항이라고 불러요. 두 항. 앞에 있는 거 2를 전항, 4를 후항이라고 그러는데 두 항에다가 미지수 여기는 알파를 곱했네요. 알파를 곱하면 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b는 수가 아니에요.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b가 1대 4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적당한 미지수 알파, k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알파를 곱했네요. 알파를 이용해서 하나는 알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알파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를 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죠. 자, 그러면 미지수 두 개, 방정식 두 개 나오니까 근각계수 관계에서 자,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4알파가 5배 n-1 그리고 두 근의 곱 그러면 알파 이퀄 n-1을 두 번째 항에 대입해서 풀 수 있죠. 그러면 m은 마이너스 1 알파는 마이너스 2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m값과 x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볼까요? 두 근의 차가 5일 때 자, 두 근의 차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차라는 말은 수학적 의미가 두 수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차라는 말은 큰 수 빼기 작은 수예요. 알파 빼기 베타인데 큰 수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는 단순히 뺄셈이 아닙니다. 차는 두 수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큰 수 빼기 작은 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근을 어차피 이제 5만큼 차이 나니까 작은 근을 알파로 두면 큰 근은 알파 플러스 5로 넣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근을 놓는 방법 이런 것도 눈여겨봐야 돼요. 미지수를 하여튼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거잖아요. 차수를 낮추고 개수를 줄이고 이거를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그러면 미지수 두 개, 방정식 두 개니까
m 값과 알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9-3번을 먼저 볼게요. 2차 방정식이 보니까 유리수 계수예요.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 그러면 유리수 계수에서 다른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만 하자면 m 값은 두 근의 합이잖아요. m은 1 플러스 루트 2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서 m은 어디 보자. 잠깐만. 선생님이 착각을 했나 보네요. 마이너스 m 두 근의 합. 자, 여기서 상수 m이라는 말을 선생님이 유리수라고 착각했네요. 근데 상수는 유리수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정해진 수, 변수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유리수라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켤레수가 근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죠? 아까 위에 있는 유제에서도 선생님이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상수를 유리수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다른 한근을 1 마이너스 루트 2로 두면 안 돼요. 오케이. 다른 한근을 그냥 알파라고 두면 됩니다. 자, 근을 알파라고 두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9-3번을 볼게요.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일 때 다른 근을 알파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m은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2는 상수항 1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식에서 우리는 알파를 구할 수 있어요. 알파는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켤레수를 곱한다고 그랬어요. 분모 분자에다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분모는 1이 되고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입하면 m 값은 알파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고 1 플러스 루트 2 그래서 소거되고 2 루트 2 다른 근 알파의 값은 루트 2 마이너스 1 m은 2 루트 2 자,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자, 9-4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비가 2:3.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거를 b는 수가 아니므로 풀기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미지수를 이용해서 한 근을 2알파, 다른 근을 3알파로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럼 풀어보세요. 자, 이거는 근을 표현하는 방법을 묻는 거라서 간단해요. 사실은.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즉 2알파 더하기 3알파 이퀄 m-1이고요. 두 근의 곱 2알파 곱하기 3알파는 m이 됩니다. 그럼 어때요? 미지수 두 개, 방정식 두 개니까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식에서 m은 5알파 플러스 1인데 이걸 대입합시다. 오른쪽에. 그러면 6알파의 제곱 이퀄 5알파 플러스 1이 되겠고 이항하면 6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이 되는데 이게 인수분해돼요.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1 6알파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좁네요. 이게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알파의 값은 자, 알파의 값은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6분의 1인 거예요. 그때 이 알파의 값을 m 이퀄 5알파 플러스 1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값을. 그래서 m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알파가 1일 때 m은 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m 값은 6분의 1이 됩니다. 자, 5번을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가 1이랍니다. 그러니까 큰 수 빼기 자원수라고 그랬죠. 하나가 알파면 다른 한 근은 알파 플러스 1로 두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두 근을 알파 플러스 1이라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근의 합 m-1은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두 근의 곱 m은 상수항은 알파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럼 어때요? 미지수 두 개, 방정식 두 개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식에서 m은 2알파가 되겠네요. 그죠? 알파 마이너스 1이구나. 미안합니다. 여기서 m 플러스 1이 아니라 m 마이너스 1인데 잘못 썼어요. 그럼 이항하면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이 식을 우변에 대입합니다. 저기 m에다가 2알파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은 우변을 먼저 써주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그리고 우변에 2알파 플러스 2를 써주고 이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가 되고 인수분해 됩니다.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1 이퀄 0이 됩니다. 따라서 알파의 값은 2거나 마이너스 1인데 이때 m이 2알파 플러스 2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대입해서 m을 계산하면 알파가 2일 때 6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필수 예제 9-3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x가 나는 2차 방정식, 이걸 이제 계수가 바뀐 거예요. 이 두 근을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상수 AB 값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두 근이 주어지면 항상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A, 알파 베타는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두 근이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두 근의 합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B고요. 두 근의 곱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은 A가 되는 거야. 이걸 전개해 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전개해 준 다음에 표현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로 표현이 되고 1번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고요. 알파 베타는 B잖아요. 자, 이거를 2번식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AB에 관한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알파의 세제곱, 베타의 세제곱을 구하라는데, 자, 보자. AB 값을 구했더니 대입하면 2차 방정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퀄 0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얘는 우리가 매번 얘기하지만 저번에 지난 시간에 왜 근을 엡실론으로 표현하는 방정식이 오직 두 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정식이 나오면 딱 떠올라야 돼요. 아, 이 방정식은 매우 특별한 방정식이구나. 어떤 방정식이냐면, 자, 보세요. 양변에 x 플러스 1 곱하면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0에다 곱하면 0이죠. 그래서 얘는 전개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겠고, 따라서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관계를
식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0의 근은 자, 의 두 근은 x의 세제곱 플러스 1 0의 근이기도 하죠. 그죠? 여기서 요 2차식을 0으로 만들면 어차피 좌변이 전체가 0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대입해서 따라서 알파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베타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3번을 볼게요. n이 자연수일 때 알파의 n승. 자, 이거는 이제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죠. 별표를 3개 두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까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면 되는 거야. 알파 n승, 베타 n승인데 방금 전에 우리가 알파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베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n이 모든 자연수 n은 3의 배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3m 또는 3m 플러스 1 또는 3m 플러스 1이죠. 여기서 m은 여기서 요거 조심해야겠다. 자연수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아래 두 개는 좀 다르게 표현해야 됩니다. 모든 자연수를 만족하기 위해서 3m 자연수는 m이 1대부터 시작되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3m 마이너스 2하고 m은 자연수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1번, 2번, 3번 n이 3m일 때 n이 3m 마이너스 1일 때 n이 3m 마이너스 2일 때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이런 방법은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보자. n이 3m일 때 여기서 m은 자연수란 말을 꼭 써줘야 됩니다. n이 3m 마이너스 1일 때 n이 3m 마이너스 2일 때 그런 다음에 간단한 지수 법칙이에요. 지수 법칙.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알파의 세제곱의 m승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의 m승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m이 짝수인지 호수인지 모르니까 2 또는 마이너스 2로 쓰는 거고요. 3m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예요. 지수 마이너스 1은 자 여기서 표현하는 방법을 여기서 두 번째 요거 가지고 설명을 해줄게요. n에다가 3m 마이너스 1을 대입하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어디 보자. 요거 지수 법칙이에요. 요거를 계산하면 얼마일까? 3m 마이너스 3이죠. 그죠? 거기다 알파의 제곱을 곱해주면 3m 마이너스 1로 같습니다. 이렇게 식을 우리가 아는 게 알파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알파의 세제곱, 베타의 세제곱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에 이렇게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나타낼 수 있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의 m승이 되는 거예요. 그럼 m이 짝수일 때는 1이 되겠고 홀수일 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다가 자 m에다가 3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3의 m승밖에 몰라요. 3승밖에 몰라요. 그래서 알파의 3승과 베타의 3승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수는 n-1이 되겠고 자, 여기서도 보세요. 이걸 전개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알파에 3m-3이 되는데 뒤에 알파를 곱하죠. 지수가 1이잖아요. 그러면 지수 합이 되겠지.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그럼 알파 3m-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식을 변형한 거야. 지수를 바꿔준 거야.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왜?
왜 바꾸냐면 알파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베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똑같아요. 과정은. 자, 이런 풀이는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별표를 여러 개 해놓고 이런 거 신기하다. 3번 아까 했죠? 자연수 n을 3m, 3m-1, 3m-2로 표현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자, 이제 9-6번을 보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그리고, 다른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은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이래요. 이때 상수 A, B 값을 구하세요. 마찬가지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풀어보세요. 자, 두 개니까 하나를 1번, 다른 하나를 2번이라 하자. 그리고 나서 1번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가 되겠네요. 알파 베타는 B가 되겠네요. 그죠? 이건 간단하다. 그죠? 자, 그럼 2번 식에서 근과 계수 관계를 사용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3A가 되겠고요. 두 근의 곱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은 4배의 B-1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죠. 이미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알죠. 그죠? 자, 그래서 그리고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은 알파 베타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이 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3a가 된다는 것이고, 알파 베타의 제곱은 4의 b-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먼저 구해놓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a와 알파 베타는 b를 대입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대입하면 a, b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대입해 주면 자, a의 세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2b 이퀄 3a가 하나가 나오겠고요. 네, b의 제곱 이퀄 4b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이제 그런 다음에 얘는 먼저 b의 제곱을 먼저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베타는 b가 되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를 두 번째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가 돼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요. b 마이너스 2 제곱이 되겠고 얘가 0이니까 따라서 b는 2입니다. 그럼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해서 a의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 인데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4가 돼서 a 값은 마이너스 1과 4예요. 근데 항상 b는 2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a와 b를 순서쌍으로 표현해줘요. a가 마이너스 1이어도 b는 2고요. a가 4이어도 b는 2입니다. 라고 순서쌍으로 표현해줍니다. 9-7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에 각각 1을 더한 것을 근으로 가지는 좀 독특하네요. 그죠? 2차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a, b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일단 맨 처음 식의 두 근을 나타내야 돼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그래서 출발점 뭐냐면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a는 1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네요. 그죠? 이퀄 0의 두 근 알파 베타라 하면 뭐 알파 베타라 하면 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는 라 하면
근과 계수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고요. 알파 베타는 B입니다. 자, 이제 구해놨어요. 하나. 두 번째는 두 군에 각각 2를 더한,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 되겠죠. 그걸 가진 X 2차 방정식이 있으면 두 군을 가진다고 그랬으니까 또 근과 계수관계를 따져요.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두 군은 합은 A의 제곱이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AB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은 A의 제곱 이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니까 여기 주어졌네요.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전개를 하게 되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퀄 AB잖아요. 여기다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를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해서 A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인수분해 되나요? 그죠?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 이퀄 0이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따라서 마이너스 2이거나 1이 됩니다. 두 번째 식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식은 B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퀄 AB인데 여기다가 A 값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고 B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해보고 B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 계산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맨 처음에 문제의 조건이 있었네요. 자, 문제의 조건에서 A가 1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1은 빼면 되겠다. 그러면 A에다 2를 대입해서 B의 값을 계산해 보세요. 그럼 B의 값을 열심히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9-4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9-4번은 다항식을 인수분해하여라인데 이때 보통의 경우는 미지수가 두 개면 하나의 미지수로 내림차순으로 전개하는 방법을 써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모범 답안에서는 직접 근해 공식을 써버렸네요. 뭐 가능은 하죠. 근해 공식을 써도 가능은 합니다. 근해 공식 써서 x의 값을 구했더니 2분의 y 마이너스 3 하나 마이너스 y 플러스 1 하나 그러면 이렇게 x 마이너스 2분의 y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방법은 거의 안 써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고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전개합니다.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요. 자, 2번도 보면 두 1차, x에 관한 두 1차식의 구분으로 나타내어질 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수 k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이거는 2번은 좀 중요하니까 별표를 좀 해두고요. 얘가 이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야 되잖아. 만약에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하게 되면 이걸 먼저 설명해 줘 볼게요. 요 방정식을 다항식을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해 주면 지금 밑줄 쳐 볼게요. 이거를 마이너스 ky의 제곱 ky 마이너스 3이 상수항이 되죠. 근데 얘가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인수분해가 돼야지만 두 1차식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근해 공식으로 풀 때는 이 루트 안이 루트 안에 k에 관한 식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루트 안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두 1차식의 곱이 되잖아.
루트 안에 x나 y가 있으면 1차식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요 지금 루트 안의 식은 반드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그럼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은 요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요거를 메모해 주세요. 자, 루트 안의 식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됩니다.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죠. 그죠? 근데 완전 제곱식이란 얘기는 방정식, y가 나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판별식 d가 0인 경우가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판별식을 구한 거예요. 0이 되는 조건으로다가 K값을 구한 겁니다.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어요. 자, 이거 밑에 9-9번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문제를 풀면서 다시 보도록 하자. 9-8번은 통과할게요. 9-8번은 인수분해를 안 합니다. 오케이? 한 문자에 대해 내림차수 전개한 다음에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그건 각자 해보도록 하고 9-9번을 보자. 자, 9-9번에 별표 2개를 해놓고요. 그리고 밑줄 그어봐요.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자, 위에 유제를 보면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9-9번은 첫 번째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2x의 제곱 그리고 x의 항 플러스 3y 마이너스 7x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my의 제곱 플러스 11y 마이너스 15 이퀄 0으로 둬요. 다항식을 왜 방정식으로 만드냐면 근의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해 볼까요? x는 자, 그런데 사실은 근의 공식을 다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얘가 두 1차식의 곱으로 표현하려면 루트 안의 식, 즉 자, 이거를 D1이라 하자. D1이 0이 돼야 됩니다.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D를 구해볼까요? 루트 안의 식을 한번 볼까요? D1. 자, 그러면 3y 마이너스 7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my의 제곱 플러스 11 y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죠? 얘가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그죠? 이걸 전개해 줘야 돼요. 전개해 주면 D1은 지금 좁아서 결과만 써볼게요. 그러면 9 마이너스 8m y의 제곱 마이너스 130y 플러스 169가 되겠죠. 그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D1을 구했는데 요 y에 관한 2차 식이 나왔잖아요. 얘가 완전 루트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정식으로 나타냈을 때 완전 제곱식, 그죠? 판별식 d가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D2로 하자. 그러면 D2 1을 또 구하는 거야. 자, 다행히도 y의 개수가 130 너무나 크다, 그지? 숫자가 너무나 크네요. 4분의 d를 구할 수 있겠네,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65의 제곱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m 곱하기 169. 아이고, 숫자가 너무 크다.
얘가 0이어야 됩니다. 일단 그래도 m에 관한 1차 식이니까 문제를 풀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풀면 m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9-5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주어졌는데 알파의 세제곱 베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4고 좀 복잡해 보이는 게 2라고 주어졌습니다. 이때 실수 AB 값을 구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고 알파 베타는 B죠. 그걸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근으로 가진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2번에서 활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고 알파 베타는 B입니다. 그리고 위의 식을 변형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 베타로 묶어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는 마이너스 14, AB는 2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AB는 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AB가 있잖아요. 2를 대입하면 A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 되겠고 당연히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건 마이너스 2죠. 또 B의 값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근으로 한다고 한다면 두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근과 계수 관계에서. 그러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렇게. 복잡하긴 하지만 풀 수는 있어요. 왜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전개한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는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을 구했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10번과 11번을 보자. 문제가 많은데 다 풀지 말고요. 하나씩만 풀어보도록 하자. 9-10번에 1번만 풀어보세요. 9-10번.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의미하겠죠. 자, 풀어보세요. 자, 1번은 간단하니까 바로 풀죠. 근과 계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m-2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m-3입니다. 그죠?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대입하게 되면 m-2 이퀄 마이너스 m-3이 돼서 이걸 풀면 m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2m은 마이너스 1이니까 m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2번을 볼게요. 2번은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변형하면 바로 대입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m-2라고 그랬으니까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다. 2배 m-3. 자, 이 값이 25라고 해서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m에 관한 2차 방정식은 반드시 풀 수 있는 거예요.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으로도 풀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얘를 전개하면 m의 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5가 되겠고 m-5 m 플러스 3 이퀄 0으로 인수분해돼서 m 값은 5,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9-11번을 볼게요.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죠. 여기서 그러면 아래에 다음 두 수를 두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나타내면 돼요. x의 개수는 두근의 합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고 상수항은 두근의 곱이니까 그죠? 자, 1번과 6번만 풀어보도록 하자. 자, 1번 풀어보세요.
자, 먼저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이고요. 알파 베타는 1입니다. 그죠? 두근의 합. 자, 그러면 1번을 볼게요. 1번. 두근의 합을 구해보세요. 2알파 플러스 1과 플러스 2베타 플러스 1이잖아요. 2를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되겠고,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2가 돼서 마이너스 4가 되네. 그지?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을 볼까요? 2알파 플러스 1 곱하기 2베타 플러스 1, 그러면 4알파 베타 플러스 2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됩니다. 알파 베타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4 마이너스 4 플러스 1. 1이 되네요. 자, 그럼 어때요? 두근의 합은, 자, x의 제곱인데 두근의 합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플러스 4 x.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1이네요. 상수항.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6번을 풀어볼게요. 6번에서는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할 수 있어요. 먼저 두근의 합. 자, 그러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분의 1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알파분의 1인데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네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그리고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분수네요. 통분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오케이. 다 냈다. 그지? 그 다음에 그대로 대입하면 9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3이 되겠다. 4가 되겠네요. 그죠? 자, 두 번째 곱입니다.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분의 1 곱하기 베타의 제곱 플러스 알파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1. 간단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1의 제곱은 1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x의 제곱하고 두근의 합 마이너스니까 4x 그다음에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방정식, 두 근을 가지는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